당신이 혜지에게 10억을 받아야 하는데 혜지가 안 주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당연히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내야겠죠?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 98조를 보니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0억은 받아내야 하는데 혹시나 소송에서 진다면 10억을 못 받는 거는 차치하고 혜지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 하잖아. 이거는 소송을 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통인의 강민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이 소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소가와 소송 비용입니다. 먼저 소가가 뭐냐면 우리가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려는 집의 시세가 있겠죠? 그게 바로 소가입니다. 내가 이 돈을 지급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10억 내놔 하고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소가는 10억 원이겠죠. 다음으로 소송 비용이란 소송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집을 사기 위해서 중개수수료, 등기 비용, 세금 같은 비용이 드는 것처럼 소송에도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이 소송 비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소송 비용은 모두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1억짜리 집을 사는 것보다 10억짜리 집을 살 때 중개수수료가 더 높아지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가가 높으면 소송 비용도 당연히 증가합니다. 어렵지 않죠? 가장 먼저 가뜩이나 패소한 것도 가슴 아픈데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거 이거 도대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100%를 부담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규칙을 보시면 소가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을 비율을 따져서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상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가가 5천만 원의 소송이라면 440만 원, 소가가 1억 원이라면 약 7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5천만 원의 소송에서 상대방이 동인의 변호사 100명을 선임했다고 해도 내가 패소했다고 그 100명의 소송 비용을 전부 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저 440만 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송을 시작할 때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어떡하지? 하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반대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동인의 변호사 250여 명을 모두 선임할 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기 변호사님, 제가 1억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1,000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설명해주신 규칙에 의하면 패소한 사람이 나한테 740만 원만 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저는 결국 26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먼저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규정된 금액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아야 할까요? 드라마 더 글로리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변호인단 잘 꾸려.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1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썼다고 할 경우 규칙에 따라 74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해도 9,740만 원을 되찾은 셈이 됩니다. 260만 원의 손해로 9,740만 원을 지키게 된 거죠. 어차피 소송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 비용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는 성실히 일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 변호사님, 소가를 좀 낮추는 방식으로 소송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없을까요? 입니다. B 회사에 50억을 받아내야만 하는 A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소송을 한다면 소가가 얼마일까요? 50억 원이겠죠. 당연히 소송 비용도 50억 원에 걸맞게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A가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B 회사의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때 A 회사는 불안합니다. 이럴 때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50억 원 중에 한 5억 정도만 일부 청구를 하는 방법인데요. 소장에 청구권 총액은 총 50억 원이지만 이 중에 5억 원만 청구한다 라고 명시를 하시고 재판부 역시도 50억 원 권리 전체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판결은 5억 원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승소를 한다면 이 판결을 근거로 나머지 45억에 대한 추가 소송을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겠죠. 만약 패소한다 해도 이 5억 원에 대한 소송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가 금액이 클수록 소송 비용도 크다는 것, 그리고 승소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패소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승소해야 합니다. 동인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승소하게 해줄 변호사들 옆에 두시는 건 어떠신가요?